녹화 돌아가고 있지? 네, 시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이 긴장했다. 나 긴장되는데. 나도 긴장했는데? 너 긴장 안 했구나? 저는 아이 그냥 센 너. 편하게. 난 항상 떨려. 저기 너무 방청객들이 뚫어져 보고 있는데. 특별기획 희춘. 우리 소개는 어떻게 하지? 부장님이 저는 누군가요? 나 지금 내 멘트 정리하고 있었어. 안 돼. 나 무슨 얘기할지 까먹었어 지금. 정리하면 재미없어. 갈까? 네. 컷. 네, 안녕하세요. 다시 미안. 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130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MBC가 제작한 4.3 특별기획 희춘 4.3 수영인 재심 3인의 이야기와 관련한 제작 후기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춘을 제작한 김찬영 기자, 김승번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잠깐. 저희 부장님이십니다. 네, 김현선입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 희춘 보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는데 기쁠희 봄춘 기쁜 봄 이런 뜻을 가진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4.3 수영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4.3 수영인은 그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이제 끌려가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가운데 생존한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지난 1월 달에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이제 그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3 수영인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라던가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로 풀어냈고 특히 이 수영인 재심 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이춘 할머니 그리고 그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 그다음에 임재성 변호사 이 세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약간 휴먼 다큐멘터리. 그 세 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4.3 수영인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네,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이런 것들을 담은 자세히 보셨네요. 네. 그 프로그램이 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상 깊은 장면들이죠. 저희에게는 네, 정말. 근데 그 중에 한 3가지를 꼽자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프롤로그 부분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길에서 걷다가 잠깐 돌담길에서 앉으셨다가 이렇게 빨간 꽃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열매 아니었나요? 예. 열매. 이름은 피칸사소스. 그 어려운 이름을. 그 피칸사소스 열매를 이렇게 잠깐 만지셨다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연출을 하는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요구했던 장면은 딱 그거였어요. 할머니 여기 잠깐 앉으셨다가 이렇게 가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막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열매도 한번 만져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거의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톤과 느낌과 이런 것을 이걸로 맞춰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인상이 깊었고 두 번째는 할머니가 이제 선고공판 하고 나오실 때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걸 할머니가 평소에 할머니 성격이 그렇게 막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거기 나오시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편집 과정에서 계속 보면서 몇 번을 봐도 그거를 되게 울컥울컥해요.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눈물이 좀 나요. 그거 볼 때마다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밤을 새우실 작정이신가요? 예, 좀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장면에서 이제 할머니들끼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약간 티티카카식으로 이렇게 농담 이렇게 말 주고받으시는 장면이 전 그 밝은 화면에서 그리고 또 밝은 얘기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잘 마무리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예뻤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절제된 슬픔 같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그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뭔지 모르지만 저 밑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00회 넘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군요. 이런 수작을.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그 제작자들이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소중하고 너무 훌륭했지만 우리 프로그램 전체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번 특집이 보도에서뿐만이 아니라 편성에서도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 내레이션이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자부심이 그냥 네, 그래서 나레이션 없는 다큐가 사실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편집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할머니하고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그 양동인 대표가 직접 본인들이 겪은 생생한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구성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게 이번 저희 특집의 어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저희들 스스로 가장 큰 자부심을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성취감을 가질 네. 수 있는 거였죠. 가장 사실 저 되게 우려했었거든. 처음에 이제 나레이션 없이 하겠다고 처음에 가져왔을 네. 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우려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엄청 불편한 그 표정과 함께 불편한 표정이라니 애정 어린 표정이었어요. 했는데 이제 가편집된 구성안이 왔을 때 우려했던 지점들을 정말 잘 풀어냈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때 아직 기억이 나는데 부장님께서 내레이션이 없이 15분 정도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48분을 내레이션 없이 가면은 지루하지 않을까? 그 입 다물래? 그런 네, 여러 말씀을 우려되는 해주셔서. 지점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끌고 지금 이경민 PD가 왔네요. 예, 저희 네, 잠깐 입장 시킬까요? 풀어주시죠. 네, 입장 오셨네요. 네. 아유.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잘 풀어냈고 결국은 제작진의 그러한 어떤 소신이 사실은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희춘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기 전에 감상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하고 보면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다. 감동이 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다큐를 만들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보도 다큐를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단편 독립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김천년 기자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의견을 받아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톤은 다큐멘터리 보도 다큐멘터리라고 보시기보다는 독립 영화를 한 편 그냥 짧은 독립 영화를 하나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고 아까 김현선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프로그램 전반에 그 죽음의 약간 그런 코드가 깔려 있는데 이 뒷부분에 저희도 사실 둘 다 제주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막을 자리물에 먹으러 갈 때 가자고 할 때 우리 평국이 산때 네. 가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산때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는 자막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깔려 있어서 약간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굉장히 유쾌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더 편안하게 잘 몰입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원래 그 제목 그 김찬현 기자가 제시했던 건 늦은 봄이었죠. 할머니의 늦은 봄. 왜냐하면 이제 무죄가 돼서 그간의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기쁨을 맞이하긴 했지만 좀 너무 늦게 온 그런 측면에서 늦은 봄이라고 지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이 가슴이 뭉클했던 부분이 사실은 할머니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막연히 70년 동안 그 누명을 쓰고 살았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마냥 기쁠 줄 알았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쁘고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라는 게 이제 할머니도 연세가 올해 89살이다 보니까 이제 누명을 벗어서 고개를 들 수 있는데 살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조금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할머니가 프로그램 전반에서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시청을 하게 되시더라도 사실 할머니가 겪었던 그 처참했던 그 아픔이나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 같은 것들을 좀 공감하면서 보면 그 아마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이나 그 말투 속에서
그 할머니가 드러내지 못했던 그 아픔 같은 것들 좀 느끼시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대신에 근데 울 수가 있어서 번외로 그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희춘 제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희춘. 할머니의 늦은 봄에서 기쁠희 봄춘 희춘이 되기까지의 정말 그 복잡다단한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죠. 저희가 정말 많은 제목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사상과 관련된 모든 뭐 책이나 아니면은 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별의별 이제 변주를 다른 원래 있던 제목들에서 변주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 이건데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일일이 해줬던 그 실습생이 있는데 그 네, 저기 실습생이 어, 저기 방- 있습니다. 방청객. 저기 있네요. 예. 그 실생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며칠간에 걸쳐서 보내줘서 한 300개를 투척했다는. 예. 네, 거의 뭐 저녁에 보내달라고 하면 5분이 지나자마자 이제 땡톡이 오는데 뭐 제목 리스트가 막 100개씩 이렇게 100개씩. 와 있고. 전혀 그래서 맥락이 읽히지 않아요. 네, 전혀 마치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출 목록을 카피한 것 그냥 같은 그대로 한 게 그런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300개 중에 하나가 네. 딱 키춘을 보는 순간 이게- 이거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그 대단한 게 탁 걸리긴 했어요. 희춘. 이게 사실은 그 주인공 할머니 성함이 오희춘 할머니시잖아요. 네. 그 일종의 중의적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쁜 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제목이 이 프로그램의 전체 맥락과 네, 너무 굉장히 잘 맞아서. 관통되어 있는 그런 밥을 의미로 꼭 맛있는 걸 사줘야 될 것 저희 같아요. 그 스크립터 손효진 양에게 막간에 뭐 질문들이 안 들어왔나요? 너무- 실시간으로 또 네. 질문도 받고 있어서 네. 무료도 저희 있지만 사랑해요 김현선 하나 보내고. 저 이거는 잘못된 거 지금 바이러스 같은데. 오이춘 할머니가 결혼 약속을 앞두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제주로 돌아와서 다시 약혼자분이랑 만난 적은 없나요? 사실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는 안 담겼는데 네,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인터뷰, 슬픈 부분이에요. 네. 인터뷰를 인터뷰에는 있어.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네. 태기를 하고 예.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며칠 안 돼서 사실은 수용소에 형무소에 끌려간 거잖아요. 네. 이제 해녀 가입 원서에 썼는데 그게 남노당 가입 원서였고, 그러면서 형무소에 끌려갔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안 지나서 네. 그 이야기. 할머니가 예전부터 제가 2015년부터 할머니를 쭉 인터뷰를 했었는데 항상 사산 피해를 물어보면 졸바른데 시집을 못 갔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집을 못 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시집 가서 애들도 구남매가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 졸바른데 시집을 못 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아직 마음이 안 열렸었고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1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할 그러니까 결혼 상대였죠. 당시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형무소에 갔다 오니까 낙인이 찍혀서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됐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는 그분을 첫사랑이니까 아직 잊지를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서귀포에 있는 모 병원에 병원에서 갔다가 보셨대요. 멀리서 보셨는데 아직 그걸 못 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라도 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삼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다는 걸 듣는 순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 사연 요거 하나만으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처럼. 갑자기 또 짠해지네요. 우시면 안 돼요. 네, 질문이 자꾸 폭주하고 있네요. 두 분이 연출하시면서 싸우진 않으셨는지. 사실 싸웠겠지.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우지는 김성봉 기자가 서로 삐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뒤끝은 있지만 이렇게 폭발은 안 하고. 폭발은 합니다. 쟤는 폭발하잖아요. 저희 또 성격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둘 간에 그런 거 트러블은 거의 또 없었습니다. 저희 또 입사 동기고 하지만 또 그 김성범 씨 부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또 진짜? 아마 저는 이제 집에 가면 혼자 있지만 숨은 공신들이 김성범 있군요. 기자는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진행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같은 걸 팀워크와 빛을 발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옥 몇 같은 많이 질문이 올라요. 있습니까? 네. 다큐멘터리에서 음악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악. 예. 제가 한참 그거 보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다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편집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꽃잎 떨어지던 날. 음악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음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음악은 김찬영 기자가 이제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통상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음악 오디오 믹싱이라든가 이런 걸 그 통으로 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독립영화 스타일이고 인물 중심의 휴먼 다큐다 보니까 이 사람들 3명에 맞는 각각의 음악을 테마송을 만들면 만들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쵸. 금액을 투자해서 네. 음악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음악 감독님이 현장도 방문을 하고 저희 할머니들 시작할 때도 따라오고 아. 직접 인터뷰도 만나고 다 하면서 인터뷰도 저희가 해놓은 걸 다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군요. 좀 더 네, 그래서 음악을 처음 이제 녹음하기 전에 그냥 흥얼거리면서 이제 보내온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나중에 정식 마스터링 돼서 온 파일보다 음. 처음에 왔던 그 음악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그 음악만큼은 그걸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네. 영상 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잘 어울려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3 수영인과 관련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실 분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죠. 김선희 전 먼저 저 좀 생각 좀 하게. 사실 저는 김찬현 기자도 그렇지만 저도 육지에서 와서 이제 2013년에 내려와서 4.3에 대해서 육지에 있을 때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 이제 제주 MBC 들어와서 이제 4.3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4.3이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런 제가 이제 4.3 다큐멘터리를 이제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던 식 말고 뭐 나레이션 없는 것도 해보자 아니면 좀 더 다른 휴먼식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들어주고 해줬는데 어쨌거나 이 결과를 다 거치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4.3이 꼭 제주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이제 육지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육지와 아니면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이 내용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다큐를 더 좋은 다큐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4.3 다큐가 2번째인데 사실 4.3 다큐는 MBC에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해왔었고 또 4.3이 워낙 옛날 얘기다 보니까 관련 영상이라던가 생존자분들도 많지 않고 해서 사실 저희 보도국 부서 안에서도 4.3 다큐는 좀 꺼리는 편이잖아요. 쉽지 않아서. 제작하기 너무 네. 어렵기 때문에 저도 2015년도에 제작하면서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4.3 다큐는 좀 피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순범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뉴스를 뭐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4.3에 대해서 잘 알지만 아직 제주도에서도 4.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좀 더 재밌게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만족스러웠지만 좀 더 다른 색다른 구성을 통해서 제주 4.3 얘기를 좀 재밌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할머니들이랑 이제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불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돼서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주 MBC가 그 해마다 4.3 특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4.3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뉴원이 없다 보니까 아이템이 고갈된 것처럼 사실은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보고 해마다 할 수 있겠구나.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방청객들 표정이 저희 지금 표정이 지금 다들 핸드폰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서 그 4.3 수영인 특집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유튜브에 저희 제주 MBC 페이지 들어가시면 희춘 네. 다큐멘터리 꼭 검색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젠비씨입니다. 젠비씨. 젠비씨. 네. 49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네. 자, 층간소음 130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 기약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